오늘 글로벌 픽 순서는 금창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베트남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이 생겼다. 우리 말을 배운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런 관심이 더 높아졌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우리나라와 베트남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를 기념해서 베트남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이 마련이 됐습니다. 주인공은 호찌민 국립대인데요. 이 대학 인문사회과학대 한국학부가 올해 9월부터 한국학 석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 대학 한국학부는 베트남 최초 한국학 전공 학부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또 삼성, LG 등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내에서 한국 관련 분야 교육과 연구를 선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그 깊이가 더 깊어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층 연구를 바탕으로 또 학술 자료와 또 논문도 양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학 한국학부를 1기로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이 학부를 이끌고 있는 응우옌 티푸엉 마이 교수는 한배 수교 30주년을 맞아 베트남 최초로 한국학 석사 과정이 개설된 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학의 세계화와 현지화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진흥에 기여하는 게 이 학부의 사명이라며 선도적인 연구, 교육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베트남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죠. 자, 일본 소식인데 수능 문제가 실시간으로 유출됐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네, 그 일본 최고 대학인 도쿄대에 다니는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세계사 B 시험 문제가 담긴 사진 20장을 SNS로 받았습니다. 이날은 일본에서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시험이 치러진 날인데요. A씨는 19문제 가운데 14문제의 답안을 두 차례에 걸쳐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같은 대학 또 다른 학생 B씨도 이 과목 문제 사진 10장을 받았고 답안을 보냈는데요. 이 학생들은 모두 세계사 B 과목이 포함된 지리 역사 국민 교과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서울대생들이 수능날 실시간으로 사진을 받아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런 짓을 왜 한 겁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학생들은 자신들이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정교사 소개 사이트에서 의뢰자를 알게 됐는데요. A씨는 고교 2학년이라고 소개한 의뢰자가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며 문제를 풀어 답안을 보내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 의혹도 이들의 신고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이 오후까지 현대문, 영어 등 다른 과목 문제도 풀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학생들이 올해 대입시험이 아닌가 의심을 했고 대학 입시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겁니다. 이 대학 입시센터는 연락을 받은 직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대입 공통 테스트는 테스트 시험장에선 수험생이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요. 아직 문제가 시험 도중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또 이 답안이 실제로 부정행위에 사용됐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수능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유출 경위와 이 부정 행위 여부 정확하게 밝혀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보죠. 자, 미국 소식인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흑인 여성 대법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최근 은퇴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전망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데 브라이어 대법관은 28년째 이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동안 브라이어 대법관은 낙태권과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또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이 사형의 합헌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퇴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 기회를 갖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연방 대법관의 공석이 생기면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법관에 흑인 여성을 임명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반복했고 또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요. 이 판사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 레온드라 크루 역시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과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흑인 여성을 보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